자식 셋 다 잘 키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하나는 대기업, 막내는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 한 통도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땐 몰랐습니다. 나이 들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심리상담사 이정태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걸 바치며 살았고 그게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 믿고 살아오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자식도 잘 됐고 집도 있고 주변에서는 괜찮은 노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진짜 부러운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엔 자식 성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핵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노년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병원 진료 예약이 점점 많아질수록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건강만 했어도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씻고 옷을 챙겨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 것, 누구의 도움 없이 식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친구들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67세인 박중석 씨는 40대까지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퇴근 후엔 회식, 주말엔 누워서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운동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뤘고 야식과 음주가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60대 초반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무릎 통증까지 겹쳤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약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고 운동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외출의 전부가 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약국입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세 김은자 씨는 지금도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60세 은퇴 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3km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공원에서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제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킵니다. 아침은 된장국과 채소 반찬, 점심은 현미밥과 두부 반찬, 저녁은 과일과 유산균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매주 1회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비결이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했을 뿐입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팠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 오히려 걷지 않으면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1회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 출입이 없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대한노인건강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당뇨 발생률이 32% 낮고 우울증 발생률은 41% 낮았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경우 낙상 위험이 38%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매일 15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시간이 어느새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은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집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지나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해 뼈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큰 병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본 검진은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하루 15분 TV를 끄고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햇볕을 쐬고 바람을 느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 됩니다.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중 두 번째는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건강이 삶의 기본이라면 경제적인 여유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힘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스스로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러운 사람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이남순 씨는 젊은 시절 내내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세 자녀를 잘 키워냈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늘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남편 출근 준비, 집안일, 친정과 시댁 행사까지 늘 누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막상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남편도 퇴직 후 집에 있게 되니 이 씨의 삶은 허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통장에 단돈 1만 원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면 남편에게 말해야 하고 친구와의 식사 자리도 언제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라 생활비 외의 용돈을 청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은 내 삶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70세 강민자 씨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 씨는 50대 초반부터 동네 수제청 가게에서 주 3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짧고 월급은 적었지만 본인의 통장에 따로 모아두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돈으로 55세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했고 지금은 매달 30만 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 씨는 65세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꾸준히 소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약 60만 원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는 본인의 취미생활과 여행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속초 여행을 다녀왔고 숙소 예약부터 맛집 선정까지 모두 직접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강 씨는 말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내 돈으로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꼭 많은 자산이나 고소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작은 소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명의의 월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46% 높고 정서적 안정감도 39%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다음 세 가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없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거나 불입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25년 이상 납부 시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정비, 복지시설 보조, 실버택배, 시니어 바리스타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합니다. 셋째, 소액이라도 저축을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따로 모아도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 쌓입니다. 그 돈이 훗날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누구와 어울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진짜 경제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알바라도 시작해 보시고 소소한 수입이라도 쌓아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부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확보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원만한 가족 관계입니다. 노년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72세 정인숙 씨는 평생 교사로 근무하며 자녀 셋을 키워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터와 가정을 병행하며 살아온 시간이 30년이 넘습니다. 정 씨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입시 학원, 과외, 유학, 결혼 비용까지 아끼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정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보다 아이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 씨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습니다. 큰아들은 해외 근무 중이고 둘째는 지방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딸은 출산과 육아로 바쁘다며 전화조차 자주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TV 앞에서조차 말 한마디 없는 정적뿐입니다. 정 씨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의 명절 방문이 의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에 서운함이 생기고 남편과의 사이도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그립다고 말합니다. 반면 69세 최성규 씨와 아내 김영숙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등산을 갑니다. 결혼 40년 차인 이 부부는 오히려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부부 사이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에도 도전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챙기느라 늘 바빴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나누는 대화가 하루의 기쁨입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 때문인지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합니다. 가족 관계는 시간과 애정이 쌓여야 유지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 여기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부모가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더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독립이라 부르며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자녀 관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57% 높았고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부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며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는 기대보다는 관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먼저 걸어보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고 찾게 만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먼저 배우자나 자녀와 식사 약속을 잡아보세요. 말을 먼저 꺼낸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사람이 유지하는 법입니다.
가족은 인생의 가장 오래된 인연이자 가장 늦게까지 남는 존재입니다. 특히 부부는 노년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외롭지 않은 사람, 함께 웃고 대화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건강과 경제적 여유, 그리고 좋은 가족 관계를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젊다는 것을 넘어 젊은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74세 정효섭 씨는 3년 전 지하철에서 낯선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후배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병원에 입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 씨는 그날 이후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지만 그는 유난히 구부정한 자세와 어두운 옷차림, 무표정한 얼굴로 인해 실제보다 훨씬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옷을 다려 입고 얼굴에 수분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자세로 걷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식사도 바꿨습니다. 탄수화물 위주 식단을 줄이고 제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정 씨는 체중이 5kg 줄었고 활력 있는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전보다 환한 표정이 나오고 사람들도 더 자주 말을 걸어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인 김순희 씨는 여전히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넉넉한 사이즈의 편한 옷만 입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면서 얼굴빛은 어두워졌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자신의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평균 37%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활동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정신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피부 관리와 옷차림은 우울감 예방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 실천 가능한 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5분간 표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표정 근육이 살아나고 하루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둘째, 기본적인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건조한 계절엔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옷차림은 꼭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 깔끔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훨씬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세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상은 달라집니다. 하루 10분씩 벽에 붙어 서 있는 자세 교정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을 좌우로 넓게 펼쳐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만 해도 구부정한 자세가 점차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에 도전하는 태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자세,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젊어 보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 가꾸는 노력이 외모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돌보겠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가족 관계까지 좋은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다면 금상첨화인 것이 바로 취미나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자신만의 즐길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가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3세 유재만 씨는 퇴직 후
오랜 시간 TV와 스마트폰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쉴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허전하고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줄어들고 만남도 점차 끊겼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무기력하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데 요즘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기분입니다. 반면 68세 이명자 씨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65세가 되던 해 우연히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색칠이 어색했지만 몇 달 지나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림 덕분에 매주 설레고 새 주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47% 늦춰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취미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미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바느질이나 요리를 통해 몰입을 느끼고 누군가는 사진이나 독서, 텃밭 가꾸기에서 삶의 균형을 찾습니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이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자격증 도전 같은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요즘은 1만 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셋째, 하루 30분만이라도 취미 시간을 고정해서 루틴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을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자세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잊고 지냈던 나만의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가족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삶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닌 스스로를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단 3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돈 걱정에 사소한 지출도 부담스럽고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조건은 그 쓸쓸함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경제적 여유는 노력 없는 행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가족관계는 말하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고 젊은 외모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며 즐거운 취미는 하루 1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노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삶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약봉지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삶이 아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즐기고 마음껏 웃으며 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인생 조언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손길,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스킨십. 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혜택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3가지 상품은 인생 한 줄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현인들의 지혜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깊은 성찰이 담긴 이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그런 순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솔한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의 글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이 다이어리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이런 60 다이어리는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좋고 필요한 페이지만 쏙쏙 뽑아볼 수도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현재 쿠팡에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생각과 영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다면 이런 다이어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거나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 파커 펜의 클래식하고 무게감 있는 디자인처럼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정돈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만년필 입문자나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에 함께할 품격 있는 필기구를 찾으신다면 아래 쇼핑 태그에서 이 제품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